네, 태풍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윤혜용 기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혜용 기자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태풍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새벽 상황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6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밤을 기준으로 보면 그 불행 중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날 실종됐던 20대 여성은 아직 실종 상태고요. 아직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주랑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로수와 신호등 한 200여 개 정도 이렇게 꺾이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강한 비바람 때문에 제주에서 14,000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제주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제주가 이제 태풍이 가장 옆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큰데요. 어선 세척이 파손되고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제 축사의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여럿 보고가 됐는데 모두 제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제주 같은 경우는 사흘 동안 1000mm가 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25m가 넘는 돌로 된 축대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피해가 다소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혀버린 것도 이제 제주에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피해가 올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지금은 태풍이 이제 상륙해서 현재는 그 대전 동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륙 쪽인데 현재 진행 예상하는 그 진로를 보면은 대전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충북하고 경북 경계로 지나서 이제 강릉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강릉 약간 북쪽으로 해서 이 지금 약해진 태풍 같은 경우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태풍 중심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쪽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 태풍의 진로 우측 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이라든가 경북, 충북고 남부라든가 강원 남부 지역 이쪽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 태풍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뭐 느리게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자꾸 이동 경로가 바뀐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지 설명.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독특한 태풍이죠. 그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했고요. 그래서 제주 쪽에 뭐 정말 초속 62m의 최고 기록도 하고 제주도에서 그랬죠. 10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내렸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속도로 올라왔으면은 아마 처음 예상대로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왔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 태풍은. 근데 다행히 올라오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게 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일본을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20호 태풍 있습니다. 시마론. 이게 이제 일단 어쨌든 연관성을 주고 좀 간섭을 했던 것 하나. 다음에 이제 목포 쪽으로 약간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돌출하면서 북진을 갖다 좀 저지했던 점.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보통 한 5km로 북상을 하다 말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시속 4km까지 늦어졌어요. 굉장히 늦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태풍이 진행을 하다가 좀 늦게 가는 경우는 발달하거나 아니면 세력이 커지거나 뭐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되게 두 가지 경우인데 그래서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근데 결국 이제 방향을 트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는 원래는 그 북쪽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태안반도 북쪽에서 그다음에 보령으로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서천으로 그다음엔 다시 고창으로 부안 그다음에 영암으로 내려왔다 최종 목포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계속해서 바뀌어서 상륙 지점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계속 동쪽으로 나간 거는 일단 그 시마론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빨리 통과를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쏠리 갖다 받쳐둔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이 올라가니까 그걸 받쳐준단 말인데 이 공기들이 그러니까 밀려 나가는 거죠.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올라오던 쏠릭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예상되는 경로는 대전을 거쳐서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앞으로도 이 경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완전은 안 바뀝니다. 이제는 안 바뀐다고. 왜 그러냐면은 속도가 늦을 때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러나 일단 방향을 바꿔서 북동쪽으로 틀어서 지금은 거의 31km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 속도가 가속이 되기 시작하면 방향은 안 바꿉니다. 거의 뭐 강릉 약간 남쪽이나 북쪽 정도지
지금 큰 축으로 움직여 나가는 쪽은 진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확정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강릉 인근으로 네. 빠져나가는 건 뭐 오늘 거의 정오경 정도면 빠지는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 그대로 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20호 태풍 시마론과 지금 19호 태풍 쏠릭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태풍이 좀 더 강력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일본으로 올라갔던 그 시마론 같은 경우는 강한 대형급 태풍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쏠릭은 강한 중형급 태풍이죠. 시마론 같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해서 아마 이제 지금 거기도 밤에 일본 열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통을 네. 해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쪽은. 여기에서 쏠릭은 당초보다도 좀 강하게 발달한 거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 온도가 높고 이제 그런 바람에 많이 발달했어도 시마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태풍이죠. 약한 태풍. 상대적이게. 상대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각 이 쏠릭의 위치가 좀 궁금한데요. 윤 기자, 지금 쏠릭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센터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태풍이 굉장히 속도를 지금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시속 30km 정도 속도로 1시간 전인 4시 반에는 전북 전주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충북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속도가 약 시속 40km까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당초 기상청의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예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내내 중급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새벽 3시에 보면은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약한 소형 태풍으로 이제 규모가 많이 약해진 약해져 모습입니다. 있는 상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재 시간으로 보면 일단 강릉을 통과하는 시간이 정오니까 네. 내륙에 한반도에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되고요. 네. 그게 일단 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시간 정도는 더 영향을 주거든요. 대개. 네. 그게 12시간 정도가 이제 태풍의 주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속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일단 태풍은 가속되기 시작하면 속도는 자꾸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나가는데 이제 우리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31km인데 아마 이제 충북 지나서 강원도로 나갈 때는 한 40km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30km, 40km 이렇게 되면 좀 상당히 빠른 속도잖아요. 네. 근데 속도가 빠르면 피해가 그만큼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이제 태풍이 더 오래 영향을 준 시간이 길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늦게 올라갈수록 피해가 크거든요. 빠르면 그 영향을 주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피해 액수는 줄어들죠. 보통 생각으로는 초속이 빠르면 그건 뭔가 이동- 강풍이 높아지고 할 텐데 이동 속도가 예. 빠른 것이고요. 예. 이제 풍속이 강하면 이제 그럴 때는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 대개 그 영향을 주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태풍의 피해액이 전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내륙에 일단 상륙을 하게 되면 대개 30에서 40km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쏠릭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지금은 이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기자. 자, 2002년도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루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린 태풍으로 우리의 피해를 많이 줬는데 당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루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명 피해도 246명으로 네.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치고 갔고요.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이 끼쳤습니다. 5조 1,400억 예. 그 정도 피해를 입혔는데 루사 같은 경우는 지금 쏠릭과는 좀 다른 게 한반도에 머문 시간이 그 당시에 22시간 정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네요. 예, 쏠릭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에는 12시간 정도 한 절반 정도 머물 것 같았다가 이제 속도를 내면서 네. 이제 8시간, 6시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루사랑은 비교를 할 때 많이 이제 훨씬 피해를 좀 경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태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루사랑 지금 비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그러면 뭐 저희가 기억하는 한반도 휩쓸고 간 태풍은 뭐 루사 말고도 곰파스 뭐 이런 태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에 비해서 이번 태풍 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비교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이제 처음에 제주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첫 번째 예상 진로였던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쏠릭이 지금 뭐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한 도넛형 태풍이다. 상당히 견고한 태풍이거든요. 예. 그대로 그 속도로 그냥 계속해서 올라왔으면은 저희들이 처음 예상할 때 수도권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수도권으로 들어왔던 태풍이 곤파스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2010년에 네. 이때 실제로 그렇게 강한 태풍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쏠릭이 상륙하고 나서 985헥토파스칼까지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압이 그러니까 좀 약해졌는데 그때도 곤파스도 그 정도 기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한 1,700억 재산 피해 또 6명 인명 피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애시당초 그 견고한 도넛형 태풍이었던 쏠릭이 그대로 북상을 해서 올라왔다면 정말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다. 근데 다행히 머물렀다는 거죠. 그냥 해상에서. 해상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쪽은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했지만 그 밖에 내륙 쪽은 그래도 속도가 늦어지면서 약해졌어요. 네. 해상에서 일단 처음 예상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 강한 태풍으로 올라올 거로 봤거든요. 그러면 큰 근데- 피해가 예상됐었는데 네. 다행인 다행히 저는 아주 네, 어제 불행 중 그 다행이네요. 정체했던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로로 간다면 네. 뭐 역대급 태풍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는 어제 이제 많이 약해졌고 오늘 상극하면서 더 약해졌기 때문에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 소형의 약한 태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는 뭐 다른 태풍보다 그렇게 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어느 정도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 그 경로로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정말 루사나 매미급 태풍은 아니에요. 원래 그랬더라도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저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태풍이 지금 남쪽으로 가면서 우측 반원이 그 남쪽이 되는 것이고 서울 수도권은 좌측 반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도 약해지고 소형이지만 서울 수도권은 우측 좌측에 속하거든요. 그럼 피해가 더 적어요. 따라서 뭐 수도권 쪽은 어제도 제가 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큰 피해는 비껴갔다. 수도권은 그렇게 네.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피해 상황이 굉장히 컸는데 다시 한번 제주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주도 지금 상황은 이제 그 강수량이 시간당 2-3mm 정도로 사실상 비는 그쳤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날이 밝고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침수 피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항공편 이제 제주도에서 한 5만여 명 정도가 지금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항공편과 선박 운항이 언제 정상화되는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네. 제주도 상황 자체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제주도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이제 내륙으로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착륙지의 어떤 날씨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상이라든지 항공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아직 확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주도는 이렇고 수도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큰 피해는 일단 좀 피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출근 시간이잖아요, 곧. 그러면 출근 시간에 수도권은 좀 어떤 모습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현재 그 관측하는 걸 보면 대개 한 풍속이 최소 5에서 한 10m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그 비구름이 좀 강한 게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 비라도 뭐 시간당 5에서 한 1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오고 바람은 좀 다소 강하게 불더라도 뭐 출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출근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6년 동안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 나갔는데 이번 여름은 왜 이 한반도를 관통해 나갈 수밖에 없었나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태풍 그 서태평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평년보다 거의 5개 이상 많이 발생을 했고 네. 또 우리나라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못 오고 이제 우리나라로 빗가나가네. 온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못 오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 뭐 뿌라필은 뭐 예를 들어 야기, 만필, 마리아 이제 이런 태풍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못 왔던 이유가 우리나라에 워낙 강한 고기압이 꽉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거죠. 이 태풍은 강력한 고기압은 못 지나갑니다.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기압 가장자리밖에 이동을 못 하는데 네. 우리나라 상공에 아주 강한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오고 다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강하던 고기압이
조금씩 수축하기 시작했어요. 약해졌다는 얘기죠.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그 영남 쪽으로 이렇게 걸치게 됐거든요. 그러면 태풍이 이제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풍의 문이 열렸다. 이제 폭염이 가니까 태풍이 온 거군요. 네, 그렇죠. 예. 만일 폭염이 계속됐으면 예. 우리나라 쪽 태풍이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저 폭염이 수그러들면서 북태평양 고기에 수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쏠릭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게 된 그러니까 거죠. 폭염이 영향을 줬네요, 태풍이. 많이 줬죠. 지구 실제로- 온난화도 영향이 큽니다. 그럼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결국 폭염이 발생한 것이고 네. 우리나라가 워낙 강력한 폭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수온도를 굉장히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동해안이 29도, 서해도 28도,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건 27도면 발생을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고수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쏠릭이 올라오면서 아주 강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결국은 우리나라 폭염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폭염이 가고 가을에 이제 곧 있으면 접어드는데 쏠릭을 시작으로 그럼 앞으로 한반도에 슈퍼 태풍이 계속 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해역 쪽에 해수 온도가 높고 또 상층에 이제 뭐 기상 전문 용어지만 발산장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자주 만들어질 것 같고 일단 만들어진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와 가장자리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쪽 그러니까 현재 북태평양 경우에 완전 수축을 안 해요. 이제 그 말단이 우리나라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울 거로 보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예. 더울 거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들어진 태풍이 있다면 우리나라로 북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예. 또 강한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일본에 있는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가나요? 다음에? 지금 일본에 지금 시간에 이제 통과했을 거로 보는데 동해상으로 예. 이 태풍은 통과해서 그대로 북동쪽으로 나와서 홋카이도 일본의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의 다음 태풍이 언제 올지 이런 거는 지금 상황으로선 예측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거는 뭐 예측이 상당히 어렵죠. 예. 앞으로도 폭염이 우리나라에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그럼 이런 폭염이 끝날 때쯤 되면 강한 태풍이 올 것이다라고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대개 우리나라 뭐 6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로 상륙한 태풍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에서 가장 큰 특성이 폭염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폭염 이런 올해 같은 이런 폭염이 발생한다면 이 태풍 우리나라로 못 오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풍이 온다면 거의 8월 말이나 9월, 10월에 올 겁니다. 그럼 시기가 늦어지는 건가요? 거죠. 이제는 더운 한여름에는 우리나라 쪽 북상하지를 못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하는 시기. 최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또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뭐 옛날에 1960년대 사라 이런 태풍들이 전부 9월 태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를 크게 준 건 다 가을 태풍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1위에서 3위까지는 다 가을 태풍들이죠. 예. 그다음에 2010년에 울산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차바 이런 거 같은 게 10월 태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을에서 늦가을로 갈수록 더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고 가을에 오면은 일단 과수 농가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가을 태풍이 올라오면은 그때가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 벼 추수 시기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대개 9월 초에 올라오면 추석 이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피가 크죠. 여름에 태풍이 오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인데 가을에 오면은 이제 학교도 개학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을 태풍으로 좀 바뀌는 추세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 농가는 물론이고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있는 가정 학부모들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에 이제 그런 태풍들이 정량화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휴가가 전부 7월 말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7월 말이 더운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앞에 덥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위에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도 이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태풍의 진행 속도가 31km, 시속 31km라고 이제 새벽 3시 기준으로 지금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앞으로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최대 얼마까지? 뭐 내륙에 있는 동안은 최대 한 40km 정도까지는 가속될 거로 봅니다. 40km라고 하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속도라고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비교를 좀. 그냥 네. 우리가 운전하면서 40km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40km. 네, 그 40km입니다. 어. 시속. 네. 이게 근데 또 강풍의 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지나가고 조금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반경이 크기 때문에 240km, 네. 270km 여기까지 지금 뻗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좀 악영. 당연히 지금 뭐 그쪽에서 올라오더라도 북동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주권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저 반경 그러니까 15m 강풍대가 부는 태풍의 영향권을 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태풍 영향권. 그래서 소형 같으면 300km 이하인데 지금 태풍 같은 건 이제 한 240km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 거의 우리나라 남한 지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15m의 강풍대 안에는 다 포함이 되고 다음에 어쨌든 뭐 지금 약화되고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태풍의 특징이 뭐냐면 남쪽으로부터 그 굉장히 수증기량이 많은 구름을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국지에는 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동해안 쪽은 동풍이 들어오니까 지형적으로 뭐 국지적인 호우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 뭐 루사 같은 때 그때 올라올 때도 동해안에 강릉이 뭐 870mm 내렸던 게 물론 그때는 동쪽으로 가다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폭우가 오기는 왔지만 이런 것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소형이고 약해졌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통과해 나가기 전까지는 어느 곳에서 이 태풍은 그 옆에는 20m 안 불어도 그 옆에는 40m까지 불 수 있는 게 태풍이에요. 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갖다가 마지막까지.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태풍이 예상보다 남하해서 지금 북상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뭐 북한도 굉장히 태풍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태풍의 경우 북한에 주는 영향이 좀 덜 하겠네요. 북한에도 이제 동부 지역 정도만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이제 금강산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도 이런 쪽은 좀 행사를 영향을 줄 거로 보는데 저 동해안 쪽하고 그러나 이제 북한 나머지 지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영향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북한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는 행사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일단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특징이냐면은 동해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강해지고 네. 또 동해안 쪽은 일단 태풍이 빠져나가면 내륙 쪽은 비가 그냥 바로 태풍이 통과하면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동해안 쪽은 좀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강산에서는 좀 다소 영향은 받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 하와이에는 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임박해 이 주민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생필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상품이 동이 날 정도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대형마트. 물건을 사려는 주민들로 붐빕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레인의 상륙이 임박하자 생수와 통조림 등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Like everyone else, I'm buying propane. I'm spending my morning standing in line to buy propane. 합판과 발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줄을 잇는 등 140만 하와이 주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We're going to put them over top of windows to protect them for any hurricanes, speed winds, and we're also going to be prepping homes. 이번 허리케인은 우주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포착된 위성사진에는 비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최고 시속 209km의 강풍까지 동반한 탓에 하와이 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ou know, the whole focus in disaster preparedness is helping each family and each individual prepare themselves.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 레인은 하와이 섬과 마우이, 오아후 섬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지역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 가보겠습니다. 네, 군산의 신명수 군산시 비흥항 어촌계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중부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이 과거에도 태풍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이 비흥항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그 곰파스는 직접 서해안으로 해서 태풍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도 좀 비켜갔다 오라고 보고 세력이 좀 많이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태풍 피해가 많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쪽 그 소형 선박들은 다 이렇게 크레인을 통해서 다 무트로 올렸고 네. 그 크레인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배들은 전부 다 더 안전한 군산 내측으로 피행을 다 했기 때문에 네. 내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태풍을 대비해서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던 건가요, 선생님? 그저께부터 그제부터 그 이틀 전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체 대형급이라 그래서 네. 그 준비를 철저하게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묶고 네. 또 소형 선박이나 이런 선박들의 위주로 해서 항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군산시 비흥항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잦아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큰 위기는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비가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왔었나요? 바람도 많이 불었었나요? 걷지 못할 정도의 동풍이 세게 왔었는데요. 걷지 못할 정도요. 예. 지금은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어업 활동에는 큰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에 거주하는 김진아 씨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진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시쯤에 태풍이 대전을 지난다는 예보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상 상황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저희 동네는 비도 없고 바람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다행입니다. 비가 없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피해가 크진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이 주부님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어린이집은 휴원인가요? 네, 큰애 유치원은 전체 휴원이고요. 어린이집은 동네라서 지켜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휴원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일단 휴원을 한 상태군요.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통보는 어젯밤에 7시쯤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네. 태풍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뭐 이렇게 생각처럼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하면서 좀 달라진 상황들이 있으시겠어요. 태풍 대비는 많이 하셨었어요? 워낙 계속 경고를 많이 미디어에서 해주셔서 저희도 다 대비를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비들을 주로 하셨었던가요? 네,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다 휴원을 하고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아파트 안에서도 계속해서 경고 문구를 내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큰 피해 없이 이번 태풍을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으로 계속 출연자들과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대전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아무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것이죠. 그럼요. 다만 재난에 대비하라는 측면에서 대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일기도에서 이 바람 벡터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내륙적으로는 바람이 지금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아요. 해안 쪽을 제외하고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태풍이라는 게 이 돌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돌풍이 탁 하고 칠 때는 아까 어민처럼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저기가 되고 가로수가 뽑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대비하시면 앞으로 영향을 주는 시간이 내륙 쪽은 6시간 이내니까
마지막까지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수도권도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곧 있으면 6시고 곧 있으면 출근 시간인데 출근하시는 분들도 좀 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그저께만 해도 제가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은 자동차 운행도 자가용 운행도 좀 자주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세력도 굉장히 약해졌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아침 출근하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일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경남 하동군을 연결을 하려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을 못했는데 경남 쪽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 걸로 예상이 좀 하십니까? 뭐 지금 지나가는 경로를 보면 경남은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태풍 반경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하동이나 이런 쪽은 저 산악 쪽이 있고 그쪽이 그래서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좀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강한 비구름대는 오히려 이제 태풍이 진로하는 그 북동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센터장님 예보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예보가 당초 예상과 왜 이렇게 많이 좀 계속 달라지고 차이가 생겼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뭐 2가지 요인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다시 한번 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태풍이 애초에 예상한 대로 그 속도로 그대로 북상했다면 그렇다면 진로 예보가 물론 당연히 뭐 바뀌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올라오다가 일단 어쨌든 속도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분명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왜 이게 이렇게 늦어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태풍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 태풍이 더 발달할 경우 아니면 방향을 틀 경우. 근데 그때만 해도 방향을 틀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대로 태안반도 북쪽으로 올 거로 봤지 누가 지금 뭐 목포로 들어갈 거로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거의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늦게 올라오게 된 원인이 일단 더 서쪽으로 밀고 이게 이제 일본으로 올라오던 태풍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 일부 있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포 쪽으로 고기압이 하나 가로막는 것이 북진을 막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상당히 견고한 그냥 그대로 올라왔으면 상당히 견고한 태풍으로 올라와서 피해를 많이 줬을 텐데 그 사이 해상에서 좀 많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방향을 들어갔고 상륙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당초에 올라오던 것보다 이제 틀 거는 같은데 금방 태안반도에 서울로 올라온다는 걸 목포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란 게 예보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네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일반적인 태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태풍 예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어렵지 않은데 인근에 들어와서 이번 같이 변수가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강력한 태풍도 위치하고 있었고 또 다음에 어떤 이런 고기압이 약간 돌출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편서풍이 강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견고하던 태풍이 상층과 하층 이거는 저 전문학적인 용어라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좀 분리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전향하게 된 것이죠. 네, 윤 기자, 지금 태풍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 7천여 개의 학교가 휴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따로 없을까요? 예, 그 대비라는 것은 원래 사실 과할수록 좋죠. 뭐 이렇게 안 좋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하게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웃지 못할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지금 전국의 유초 중학교, 서울의 유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휴업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은 약 한 7천여 곳 정도가 오늘 수업을 안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집에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을 봐줄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는 거죠. 공무원이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전에 반차를 쓰도록 이제 배려를 많이 해줄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휴교를 하고 휴업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된 건 다행이지만
태풍이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괜한 휴업을 한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럼 이번에 이런 서울시 휴원령을 내렸는데 이런 조치가 당초 예보로 봤을 땐 좀 필요한 조치였죠? 뭐 외국 사례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은 태풍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은 대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올라오면은 지금 뭐 하와이도 그렇지만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나 그쪽으로 올라오는 카리브해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있을 때는 주민들 몇백만 명을 대피령을 내립니다. 근데 정확한 예보가 아니라 그쪽을 예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약해지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미 몇백만 명은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해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언론에서 별로 그걸 갖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피를 해서 물론 정확하게 예보를 맞추면 좋은데 예보라는 것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부족한 것보다 낫다. 재난에서는 낫다는 거죠. 뭐 좀 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쿠바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데요. 쿠바가 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은 피해를 많이 입어요. 사람들이 보통 한 2,000명, 3,000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스트로가 얘기한 게 그거죠. 자, 우리가 태풍이 올라올 때 바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없고 비가 덜 오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인명피해만 없어야 된다. 산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걸 하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대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민방위대를 이용을 해서 저지대 주민들 있죠. 해안가 저지대 또 산이 무너질 곳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강제로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00명, 2,000명씩 죽어가던 사망자가 10명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죠. 자, 재산 뭐 산 무너지고 집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만은 안전하게 지키자.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어마라고 이 카리브해를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시킨 태풍이 올라왔어요. 미국까지도 하비, 어마 뭐 굉장히 강했는데 이때 그 인근 카리브해 국가들이 거의 1,000명 이상 다 사망을 했는데 쿠바만은 10명 죽었어요. 근데 그 10명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피령을 말을 안 듣고 집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슈퍼 태풍이 올라올 텐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피령 같은 거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 해변에 이 해일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면 저지대 해안가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사태나 옹벽, 축대 붕괴가 위험한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시키는 거죠. 올라오기 전에, 하루 전에.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는 좀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태풍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좀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 아무래도 세계에서 태풍이 가장 많이 발달한 데가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 그래서 그쪽에 세계 최고의 이제 태풍 대학들이 다 거기 몰려 있는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혜용 기자, 지금 태풍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그리고 또 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지역이 어딘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밤사이에 그 태풍의 어떤 영향력을 쭉 저희가 빨로 쭉 추적해 본 결과 바람의 속도는 최대 풍속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자정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속 37m까지 엄청 강력한 바람이 관측이 됐는데요. 지금은 초속 약 한 10m 정도에서 16m 이 사이로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약한 소형 태풍으로 변해서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시속 30km에서 앞으로는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빠른 속도로 이제 우측 북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 지역을 지나서 충북 향하고 있고요. 오늘 점심때쯤 12시쯤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 이제 태풍이 이제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만나면서 비를 좀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금강산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는 곳에 비를 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피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오래 머물면서 비를 많이 뿌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은 비가 많이 그친 상태고 사실상 이제 비가 다 그쳤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날이 밝고 업무가 재개가 되면
수해 복구라든지 한 140여 그루 정도 가로수가 꺾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신호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복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경남 하동군에 계신 최진기 이장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화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님 연결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하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예. 지난밤에 마을의 태풍 피해는 크지 않았던가요? 예, 비는 다소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저희 마을은 뭐 상류 지역이라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작물 예. 피해가 없었어야 할 텐데 댁에서도 농사를 지내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뭐 날이 아직 안 밝은 상태라 확실한 모르겠으나 뭐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시죠? 저희는 주로 산에서 나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장님 피해가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 태풍이 대대적으로 온다고 좀 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 예. 대비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한 2, 3일 전부터 태풍이 온다 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